제가 유튜브 시작 초반에 내사주 내가복이라는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조금 쉽게 풀어봤습니다. 먼저 한자를 모르니 알 수가 없네 라는 말이 있었어요. 한자는 22자만 알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만세력에 보면 이 4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이 윗부분을 천간이라고 부르고 이 아랫부분을 지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기둥을 간지라고 하는데 내가 태어난 연도, 내가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 이렇게 나오고요. 이 천간의 글자는 10개밖에 없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중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하나, 둘, 세 번째 간지에 이 천간에 있는 것이 나를 나타내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왜 사주를 보러 가면 누구는 난초라고 하고 누구는 큰 바다라고 하고 또 누구는 나무로 태어났네 하시잖아요. 그런 게 다 이 천간 중에 이 일간을 보고 비유를 해서 하는 말이에요. 갑으로 태어났으면 큰 나무로 태어났네 하시고 을목으로 태어났으면 이쁜 꽃이네 난초로 태어났네 하고요. 또 병화로 태어났으면 태양이라고 하시겠죠. 정화는 촛불, 또 무토는 큰 산, 기토는 논이나 밭 또는 옥토라고 하고요. 그냥 통틀어서 땅이라고도 해요. 경금은 큰 바위 또는 재련되지 않은 쇳덩이, 신금은 보석 또는 칼, 임수는 큰 바다, 개수는 안개 또는 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갑과 을은 목기운이고요. 색깔도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러면 병과 정은 화기운이고요. 무와 기는 토기운, 경과 신은 금기운, 임과 개는 수기운입니다. 색깔은 검정색이죠. 여기서 갑, 병, 무, 경, 임은 양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을, 정, 기, 신, 개는 음간이라고 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양간은 태생이 귀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요. 명예를 추구한다는 거죠. 반면에 음간, 을, 정, 기, 신, 개는 부를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나 이런 것보다는 실리적으로 자기 실속을 차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는 12개의 글자가 있어요. 보통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인묘진부터 할게요.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인묘지는 봄의 기운이에요. 지지는 계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봄의 기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봄의 기운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무언가 푸릇푸릇 새싹이 돋듯이 새로 시작하고 도전하고 일을 벌리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뚫고 올라가고 끝없이 성장하는 기운이겠죠? 실제로 내 사주에 인묘진, 봄의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향이 이래요. 이것저것 일도 잘 벌리고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면 인묘진은 봄의 기운, 그렇다면 사오미는 여름의 기운일 거고요. 신유술은 가을의 기운, 해자축은 겨울의 기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지에는 목화, 금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어요. 그런데 한 계절당 3개씩 글자가 있는데 마지막에 오는 글자는 항상 보면 노란색, 토기운이 섞여 있어요. 그게 조금 이상하죠. 이거는 환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인묘진의 진토는 봄을 마무리하고 여름으로 넘어가기 위한 환절기를 나타내고요. 사오미의 미는 여름을 마무리하고 가을로 넘어가기 위한 환절기. 그리고 신유술의 술은 가을을 마무리하고 겨울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계절이고요. 해자축의 축토는 겨울을 마무리하고 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사주에 이 진술충미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 잠재적 재능이 많고요. 여러 가지 기운을 많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나온 계절도 마무리해야 되고 앞으로 올 계절도 준비를 해야 한다면 항상 바쁘고 단돌이 할 것들이 많을 때잖아요. 옷장도 정리해야 하고 때에 맞춰서 할 것들이 많아서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토기운 자체로는 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목화금수의 기운을 잘 섞이게 하는 다리 역할도 하고요. 또 잘 못 넘어오게 하는 막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사주에 토기운을 잘 쓰시는 분들은 대인관계를 할 때 잘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딱 중간에서 대인관계를 참 잘하세요. 중재자 역할 같은 것도 참 잘하고요. 토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그대로 인간의 삶에 접목시키면 돼요. 어떻게 보면 사주는 응용력이거든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단식적인 방법으로는 사주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가 어려운 거고요. 응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사주도 아주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사오미는 여름을 나타내요. 여름의 기운이라는 건 발산의 기운입니다. 인묘진에서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쑥쑥 자라나는 나무의 형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사오미에서는 나무의 가지가 수백 개씩 생겨나서 나뭇잎이 무성해지는 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서 사, 오, 미까지 가면 더 이상 나무가 자랄 데가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신유술, 이 가을의 기운에서는 수축하고 숙성을 합니다. 성장은 그만 멈추고 결실을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영양분을 열매로 다 보냅니다. 열매는 점점 단맛이 들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오죠. 그래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쓸데없는 짓을 잘 안 하시고요. 실내적으로 삶을 삽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가을 태생의 아이는 막 천진난만하고 조잘조잘되고 이렇게 궁금한 게 많고 방방 뛰고 별로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 겨울생은 어떻겠어요? 해자 축월생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휴직이잖아요. 모든 것이 멈춘 상태예요. 땅도 쉬고요. 모든 게 꽁꽁 얼어 있고요. 또 모든 것이 땅 속으로 다 숨어요. 모든 것을 땅 속에 저장해 뒀다가 봄이 되어서 새싹을 틔울 날만을 기다립니다. 삶으로 비유하면 봄은 어린아이, 여름은 청년, 가을은 중년, 겨울은 노년기예요. 그래서 겨울생 아이는 좀 애어른 같은 면이 있고요. 속을 잘 모른다고도 하고요. 또 저축도 잘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 사주에 봄의 기운인 인묘진이란 글자가 없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무언가 도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많거나 새로운 것을 쉽게 시작하지를 못할 수 있어요. 아주 단적으로는 키가 작을 수도 있겠죠. 목은 땅을 뚫고 나올 만큼 강한 성장의 힘이 있는 그런 기운인데 이런 목 기운을 뜻하는 봄의 계절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도 나무처럼 키가 다 자라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자꾸 응용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겨울을 뜻하는 해자축이라는 글자가 내 사주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까 겨울은 모든 것이 멈춘다고 했죠? 땅도 쉬는 휴지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주에 이 겨울이란 계절이 없는 분들은 쉴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사주가 목화로만 되어 있다 하시면 계속 일을 벌리고 성장시키고 확산시키는 데에만 집중이 된 거잖아요. 계속해서 일만 반복하고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과로하고 쓰러지고 하잖아요. 일할 때는 일을 하더라도 밤에는 잠도 자고 좀 쉬어줘야 하는데 그래야 신체도 회복이 되고. 근데 내 사주에 겨울이 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거죠. 가만히 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쉬는 방법을 모르고 일을 손에서 놓으면 막 어찌할 줄을 모르시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만세력에 보면 이렇게 십성이 나오죠? 이게 또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 십성은 10가지가 있어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그런데 이 10가지가 사주에 다 있을 수는 없어요. 사주는 8글자이기 때문에 일간 빼고 골고루 다 갖고 있다고 해도 7개를 갖고 있는 건데, 내 사주에 비견이 하나 내지는 2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자기 주장이나 뚝심이나 주관을 그래도 갖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수성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비견 말고 겁재가 하나 내지는 2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비견이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나가요. 고집이 있을 수 있고요. 경쟁심이나 승부욕이나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단적으로 운동선수 하면 굉장히 잘하겠죠. 그런데 내 사주에 비견이랑 겁재를 합쳐서 3개 이상이다, 4개, 5개씩 된다 하시는 분들은 겁재보다 조금 더 나가야 돼요.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의 배우자는 맞춰서 살기가 참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요. 주변에 사람만 많고 어디 조직에 속해서 잘 계시지를 못해요.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겠죠. 하나도 없는 분들, 비견도 없고 겁재도 없고 하나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무언가 뚝심이나 자기 주관이 좀 부족해요. 사람을 만날 때 아무 이유 없이 만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나서 수다 떨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식신하고 상관도 한번 볼까요? 사주에 식신 가지신 분들은 그냥 내가 좋아서 어떠한 일에 몰입을 하게 되면 한 우물만 깊게 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전문성이 됩니다. 본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 내면의 것을 어떤 춤 실력으로 표현을 해낸다거나 손재주로 드러낸다거나 그림을 그리고 어떤 창작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 주위에 인정을 받게 되고 현장 발휘에도 뛰어난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식신이에요. 그러면 사주에 상관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볼까요? 상관이 사주에 하나 내지는 2개가 있으면 보통 화술에 능해서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영업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 사주에 식신이랑 상관이랑 합쳐서 3개 이상이다, 4개, 5개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을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진득하니 오래 하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행동이 느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답답해 하시죠. 빨리빨리 뭐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그러면 식신도 없고 상관도 없고 식상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어떨까요? 일단 내부의 감정이나 갈등 이런 것들을 잘 표출을 못해요. 무식상이라고 해서 말이 다 없고 말을 잘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무식상이어도 말 잘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 나눌 때랑은 다르게 정말 꼭 해야 할 말들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약간 일머리가 없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어느 분야가 됐든 직접 제조하는 것과는 거리가 약간 멉니다. 그 다음에 정제하고 편제 한번 볼게요. 내 사주에 정제를 갖고 있다 하시는 분, 1개 내지는 2개, 이렇게 적당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꼼꼼합니다. 돈도 착실하게 잘 모으는 유형이고요. 알뜰살뜰해요. 그런데 정제 말고 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재화를 활용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약간 규모가 큰 사업가 유형의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제, 편제를 합쳐서 3개 이상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인생이 한 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이 생기면 어떻게 이거를 굴려서 융통해서 돈이 돈을 벌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면 정제도 없고 내 사주에는 편제도 없다. 이렇게 재성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되면 현실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경제관념도 약간 떨어지고요. 무엇인가 결과를 얻어내는 완성도가 떨어지고 뒷마무리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심하면 선택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관성. 내 사주에 정관하고 편관이 있으신 분들 또는 없으신 분들입니다. 일단 정관이 하나 내지는 2개가 잘 있다면 안정적인 것을 선호해요. 관이라는 건 나를 통제하는 힘도 되는데 적당히 잘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편관이 하나 내지는 2개가 있으면요. 이런 분들은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요. 또 원리원칙주의예요. 뭐든지 FM대로 처리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정관하고 편관을 합쳐서 3개 이상 또는 4개, 5개 이상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인데 어떤 중압감이나 책임감, 체면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좀 피곤해요. 항상 과중, 과로에 시달리기가 쉽고 일간을 극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건강도 좋을 리가 없죠. 그러면 반대로 내 사주에 정관도 없고 편관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나를 통제하는 힘이나 규율 같은 것들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사고방식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제 관성이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끔씩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하고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직장을 다녀도 무관성인 분들이 한 직장에 오래 있는다 그러면 외국 계열 회사거나 아니면 관공서나 대기업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회사인 거예요. 굉장히 터치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호불호도 명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인하고 편인을 한번 볼게요. 일단 내 사주에 정인이 있다. 1개 또는 2개가 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호감형들이 많고요. 귀여운 인상을 줍니다. 대인관계하는 폭도 넓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또 한번 마음에 들면 간도 쓸개도 다 줘요. 그런데 이제 정인이 아니라 내 사주에는 편인이 있다. 1개 내지는 2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섣불리 사람을 믿지를 않아요. 일단 경계하죠. 그리고 정인이 지식 추구라고 한다면 편인은 약간 정신적으로 성숙한 삶을 추구해요. 이런 면이 좀 다르고요. 만약에 내 사주에 정인하고 편인을 합쳐서 3개 이상, 4개, 5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뭘 못하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행동에 제약이 오는 지경까지 이른 거죠.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식이든 뭐든 인풋은 잘 돼도 아웃풋이 잘 안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사주를 보고 목화 토금수 오행으로 그 다음에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런 십성으로 기본적인 성향이나 행동 패턴,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내 사주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이성 친구나 다른 사람의 성향이나 가치관도 사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대인관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주에 식신이랑 상관은 1도 없고 정인하고 편인만 엄청 많다. 그래서 말주변도 많이 없고 뭔가 결심해서 행하는 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스타일이다. 그런 타입이다 하면 상대방을 만날 때 식신이랑 상관이 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식상이 센 분들은 이 생각보다도 말이나 행동이 먼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좀 리드해주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는 상대방을 만나야 그런 상대방을 만나면 끌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비견이랑 겁재가 너무 많아서 고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존심을 한번 내세우면 이기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내 친구 사주를 보니 이 친구도 똑같이 비견이랑 겁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 이래서 얘랑 나랑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서로 성향이 똑같으니까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어 이렇게 사주를 알면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살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조금 참고해야 될 것들은 이 월지 밑에 양인살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일주 밑에 백호살, 괴강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인생이 순탄치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합충 변화에 의해서 좋게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좋게 발현이 될 수도 있고 극과 극이 심하고요. 사주에 따라서 갭 차이가 커요. 일단은 내 사주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자기 기운이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한 그룹의 수장이 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고독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일주 밑에도 이 백호나 괴강이 있는데 여기 월주 밑에도 있고 시주 밑에도 있다. 그러면 이제 업상대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센 직업을 가지셔야 합니다. 월주에 양인살 가지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양인살이 있는데 일주에 또 양인이 있거나 백호가 있거나 하면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것이 군검경이나 의료계가 있고요. 종교계도 인연이 있습니다. 법원이나 경찰서나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군검경이랑 의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곳을 그냥 매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직업이면 됩니다. 양인이 강하신 분들은 운동선수 같은 거 하셔도 잘 맞고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공항에서 제복 입고 그 보안 검색 요원 하시는 분 계셨었는데 이런 것도 다 업상대체가 돼요. 요즘은 직업이 굉장히 많아져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주 밑에 고란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유념하셔야 돼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살이 아니거든요. 조금 외로워지는 살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돼요. 나한테 고란살이 있으니까 배우자한테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정성을 쏟아야겠구나. 조금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타협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요. 조금 유념하고 있어야 할 살들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지에 글자 중에 자수, 묘목, 유금 이렇게 세 개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글자들이 다 도화거든요. 도화라는 게 그만큼 자기 개성이 뚜렷하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약간 자기 개성을 내세워서 주목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가시면 좋고요. 그래서 업상대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일신상에 형살로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지지의 인목이랑 사화랑 신금 이 세 가지를 갖고 계신 분도 업상대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담을 해보면 인사신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삶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삶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세요. 서로 다른 기운을 생하는 첫 이 시작 글자들이에요, 인사신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좌충우돌 사건, 사고가 많고, 관제 구설 같은 것도 잘 끼고요. 인사신은 주로 권력형 조직으로 가셔서 업상대체가 되면 좋아요. 또 지지에 축토, 술토, 미토 이 글자를 다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도 역시 센 직업으로 업상대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이 좋습니다. 직장을 다니셔도 해외 출장 업무가 많은 그런 직업처럼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기초적인 방법으로 사주를 보는 거예요. 8글자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내 사주에 식신이 있어도요. 그 주변으로 편인이 위아래로 이렇게 포진해 있으면요. 식신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겨요. 이 식신이 극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식신에 힘을 보태주는 운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발현이 잘 안 되는 거죠.